지금부터 2020년 대전문학 겨울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손혁건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16대 대전문인협회 회장을 올해 2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폭우, 폭염, 태풍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을 안겨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대전문인협회의 모든 행사들이 잠정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행사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회장으로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겨울 축제입니다. 말이 이게 축제인데 원래는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축제 장소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백 명의 축하객들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또 문학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겸해서 축제답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명 이내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제가 정말 많은 분이 안 오시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 때는 많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아이러니하게 제발 댁에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 보시다시피 영상팀이 촬영을 해서 SNS도 공유를 하고 또 대전문인협회 카페에도 공유를 해서 이런 소식을 전달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대전문인협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 오셨고요. 또 수상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염려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축하를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빈으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문인협회 12대 회장을 역임하신 문희봉 전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3, 14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권두경 전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을 맡고 계신 권갑하 부의사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겨울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권갑하 부의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예총의 박홍준 회장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금남문학상 심사위원장으로 고생을 해주셨던 김하나 교수께서 또 자리하셨습니다. 지금 금남구속에서 금남문학상을 제정해 주시고 문인들의 어떤 문학적 성취에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는 금남고속의 전무이사님께서 오셨는데 함자가 이자 국자님차시 이국현 전무이사께서 오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님이신 권갑하님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학활동, 문학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전문협의 활동이 모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손혁건 회장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오신 분들 다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참 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 행사장에 가면은 바쁜 관계로 몇 분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소개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행사에 참여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내용도 중요하고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존재를 한번 인정받고 알아주는 그것 없이 행사장에 왔다 간다는 것만큼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허전함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오신 분들 일일이 그 소개를 드리고 간혹 보면은 뭐 소개를 못 받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행사를 할 때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걸 보고 행사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문화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참 우리 뭐 문화뿐만 아니겠죠. 지금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문희협회 지금 홍보 담당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이메일로 이렇게 문협 통신도 보내드리고 또 문협의 정보를 비롯한 이제 인문학 콘텐츠를 또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건강파 TV라는 TV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문학 행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사이버 활동, 영상을 통한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콘텐츠도 하나 찍었습니다만 중세에 이제 그 흑사병으로 그 데카메론이라는 이제 보카치오 소설가가 이제 데카메론을 쓰셨죠. 거기에 보면은 이 전염병만큼 잔인한 질병이 없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게 초창기에는 제가 올 2월달인가 3월달에 찍었는데 그 영상을 그때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이렇게 잔인한 것인지를 실감을 사실 못했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염병만큼 우리에게 잔인한 게 없다. 왜 그렇겠어요? 다른 거는 뭐 암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의학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전염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게 해야 되는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 친구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아주 고약한 아주 잔인한 바로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사실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은 매일 부딪혀야 되는 가족,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그 문학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 위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중세기에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그런 명작을 여러분들도 좀 구상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전 문학 겨울축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이 있기를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예총 수많은 회원들이 올 1년 내내 만나지 못하고 취소하고 중단하고 하는 전시나 공연 활동이 거의 축소가 되거나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회원들이 무기력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그 행사의
중단이나 또는 축소만이 방법은 아닐 거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대면의 적극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에 그 입체적인 전시 동선의 어떤 추구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저희들이 만나고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행사, 겨울 행사, 민협회 열심히 행사하시는데 오늘도 가장 모범적인 행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손혁관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노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보다 더 추운 어떤 겨울을 또 올해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봄이 되면 뭔가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또 공로상을 파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협회의 아주 영광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혁건 회장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2020년 대전문협 겨울축제를 축하드립니다. 문학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며 이번 축제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손혁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은 우리 모두에게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길러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줍니다. 오늘 축제를 통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시며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아름다운 문학 세상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축전이 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대문 2020-11호 시인 송은애 귀하께서는 평소 대전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개간 대전문학 편집위원장과 대전예술편집위원으로 대전문인의 작품 소개와 대전문단 활동 소식을 기사화하는 등 대전문인협회 홍보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문학 창달에도 공헌하신 바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장 손혁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회장님은 거기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대형 대리점 대표이신 김동국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대문 2020-7호
현대자동차 대형대리점 대표 김동국. 귀하께서는 평소 대전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문학상 제정에 교량적 역할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학 창달에도 공헌하신 바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회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감사합회 대문 2020-8호 주식회사 연강종합건설 대표 도성욱. 귀하께서는 평소 대전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한박 전국 100일장에 후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창달에도 공헌하신 바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회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입해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다음은 중도일보 기자 이혜민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대문 2020-9호 중도일보 기자 이혜민. 귀하께서는 평소 대전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대전문인 문학활동 소식 등을 언론에 기사화하는 등 대전문인협회 홍보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학 창달에도 공헌하신 바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예, 다음은 뉴스앤북 기자이신 송영두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대문 2020-10호 뉴스앤북 기자 송영두. 귀하께서는 평소 대전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대전문인 문학활동 소식 등을 언론에 기사화하는 등 대전문인협회 홍보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문학 창달에도 공헌하신 바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회원 모두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다음은 후원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전문인협회 회장 전 회장님이셨고 현재 대전문협 운영위원장이신 권득용 위원장님께서 손혁건 회장님께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38회 한밭 전국 100일장 공모전에 수상하는 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초등부 산문 대전 삼천 초등학교 6학년 원나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제2583호 초등부 산문 금상 대전 삼천초등학교 6학년 원나연 위 학생은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제38회 한밭 전국 100일장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축하합니다. 다음은 중등부 운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우리 회장님께서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리 음악중학교 2학년 오선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제2584호 중등부 운문 금상 새소리음악중학교 2학년 오선혜 위 학생은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제38회 한밭 전국 100일장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네, 다음은 중등부 산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우송중학교 3학년 김동형 앞으로 나오세요. 상장 제2585호 중등부 산문 금상 우송중학교 3학년 김동형 위 학생은 한국문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에서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제38회 한밭 전국 100일장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제3회 금남문학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희인이신 김하나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3회 금남문학상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오후 5시 동구에 있는
노처에서 저보다 올라계신 두 분을 모시고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6분이 대상으로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금남문학상 그래서 남자들은 제외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이 해왔던 작품 실적과 작품성, 공헌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과정이 매우 어떤 그 한 분을 꼽기에는 6분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서 서로 어떤 의견도 다른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옥빈 시인 이 업무일지라는 시집의 저자인 옥빈 시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옥빈 시인의 이름이 독특해서 살펴보니까 본명도 장영옥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여성이 태어날 걸로 알고 부모님이 그렇게 정했다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1993년도 문학세계로 등단을 했고요. 첫 시집이 2003년에 그대 가슴까지 붉게 물들이겠어요. 두 번째 시집이 2008년에 흔들렸던 추억은 아름답다. 세 번째 시집이 업무일지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실천문학사는 그 한국의 메이저 문예지를 내고 메이저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출판사에서 시집이 나왔느냐가 곧 그 작품에 대한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옥빈 시인의 시를 유심히 살펴보면 노동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공부와 기계와 오래 사귄 듯한 이야기가 서정적으로 전개되는 그의 시집이 일과 명상이 함께하는 품격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꾸밈없이 아주 진솔하고 따뜻합니다. 이 옥빈 시인의 시에서는 삶과 체험이 시의 큰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꾸밈없고 체험의 진정성, 구체성, 리얼리티, 건강성, 진정성, 언어의 진실성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이런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빈 시인의 이 출근이라는 시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간결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은 노동이겠는데요. 그의 시를 읽으면서 진정한 가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은 가장 정직한 삶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40쪽의 철이라는 시를 제가 보니까 철들고 싶어 철들지 않는다 이런 촌철살인에 가까운 아주 그 명구가 있었습니다. 철들고 싶어 철들지 않는다. 철든 자들은 눈물이 많다. 철들었다고 철들면 좋겠다. 철들지 않고 철들면 좋겠다. 이런 역설적인 아이러니컬한 표현 속에 심도 있게 스며 있는 어떤 그 예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에 보면 면장갑, 체크밸브, 윤활유, 철 이런 시들의 어떤 제 눈길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활유라는 시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서로 화해하고 조화로운 그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옥빈 시인의 시를 읽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남문학상이 3회 이르러서
굉장히 어떤 그 본궤에 올랐다. 옥빈 시인의 시를 살펴보니까 아주 독특한 세계로서 신서정을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전통적인 서정과 다른,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노동에 대한 어떤 따뜻한 사랑, 긍정성,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펼쳐서 대전문학에서도 이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과 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옥빈 시인은 정말 윤활유 같은 사랑으로, 윤활유 같은 시와 삶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같은 맑은 신서정의 세계가 따뜻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깊이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남문학상 대문 금남 2020-1호 시인 옥빈 선생님께서는 1993년 등단 이후 시집 그대 가슴까지 붉게 물들이겠어요. 흔들렸던 추억은 아름답다. 업무 일지 등을 발간하고 왕성한 창작 활동에 정진하여 아르코 문학 나눔 도서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저서를 통하여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학 세계를 꾸준히 가꿔오면서 지역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문학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금남고속이 후원하고 대전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금남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주식회사 금남고속 대표 조성일, 금남문학상 운영위원장 손혁건. 네, 상패와 상금의 전달이 있습니다. 오늘 금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제 시 창작에 큰 힘이 될 것 같고 더 잘 쓰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첫 시집 때부터 써오던 업무일지를 작년에 한 권의 시집으로 출판했습니다. 저는 공기압축기라는 기기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시집에도 공기압축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과 노동과 함께하는 연장이나 공부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노동은 힘들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노동의 진실, 노동의 가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몽키나 스패너, 드라이버, 망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다루는 노동자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시가 이런 소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남문학상을 있게 해준 금남고속 조성일 대표님, 대전문협 손혁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문인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그 금남문학상을 받은 옥빈 시인님의 시를 대전문인협회 부회장이신 김정진 시인님께서 신앙송을 하시겠습니다. 옥빈 시인님의 금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연아 교수님께서 심사평할 때 말씀하신 면장갑 눈길에 끌었다고 하셨는데요. 면장갑, 이게 면장갑이에요. 들려드릴게요. 면장갑 옥빈 한나절이나 하루를 쓰고 무심코 버려질 때마다 나는 무사한 날들을 꿈꾸었다.
내가 잡았던 연장이나 자재들이 쉼없이 일하는 동안 기름때에 얼룩진 저녁이 오면 검은 노을이 진다. 무엇이 나를 사지로 내몰아대는가? 닳고 해져서가 아니다. 스멀스멀 내 안쪽까지 파고들어 위협하는 분진이나 기름때에 방어선을 넘겨주었을 뿐이다. 오른쪽과 왼쪽이 없다. 정해진 것은 과거이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이다. 날품 같은 사랑이 전부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32회 대전문학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월로 시인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겨울입니다. 춥지만 기분 좋을 만큼 정신을 차리게 하여주는 이성이 맑아지는 계절입니다. 백신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코로나19는 블루를 지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블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문인들을 뵈니 정말 스릴 넘치게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지역 문학회의 결과물을 보면 대체로 연인에 비해서 그 분량이 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두툼한 책들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사유의 시간, 창작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2020년도 대전문학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추천되어 올라온 7분 모든 분들에게 상을 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분을 선정하는데도 더 많이 숙고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논의 끝에 시인 김경림님, 길검석 시인님, 그리고 도한석 극작가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평은 대전문학 겨울호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저는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경림 시인의 시세계는 30여성상, 시의 짐을 기꺼이 지고 끈질긴 노력과 인내로 일관하면서 각박한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또 소외당하는 이웃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 정신이 돋보이는 시인이십니다. 앞으로의 창의적 노력과 정진, 발전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음 길공섭님은 문학에 앞서 시각예술인, 즉 사진작가로 더 유명한 분이시고 또 문화원정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멀티예술인으로서 그 명성이 크기에 어찌 보면 문학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리 시인의 작품 세계는 살아온 연륜만큼 탄탄하여 삶의 구비구비가 다 세상사의 애환이며 고난인 것을 애정어린 그런 시선의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시를 아울러 꽃피우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멀리서도 크게 뵈는 그런 시인이십니다. 극작가 도한성님은 우리 지역의 빼어난 희곡 작가이십니다. 그동안 대전사랑의 혼이 담겨있는 그의 작품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문학에 꽂힌 시를 써온 사실은 그가 시혼 가득한 시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밝고 아름다운 서정과 큰 눈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곳을 발로 디뎌 쓴 그의 시는 대전문학을 한층 더 높이
보양시킬 수 있는 저력과 기폭자가 되기에 앞으로도 신선하고 개성 있게 발현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감히 우열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쟁쟁한 예술성 그리고 고매한 인품까지 겸비한 많은 문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면 그만큼 대전문학상이 권위와 열정, 영광의 중심에 있음을 실감하기에 빈틈없이 다각적인 시선으로 엄중하게 심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상이 미루어진 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올해의 작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시찬 시인님, 문학은 삶에 대한 열정의 꽃을 할 수 있습니다. 등단 이후 매 호마다 대전문학의 작품을 게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차탕마하는 작가의 창의적 노력과 더불어 대전문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는 올바른 문인의 자세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진 시인님, 김수진님의 시는 맑고 세상사의 투사가 온화하고 애정 가득합니다. 신선한 감수성을 지닌 젊은 시인으로 장래성이 맑으며 생활의 시적 진화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작품성 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후보자들이 뜨겁고 주옥같은 작품들이 경합이 있었지만 심사위원 전원 일치의 견해로 위 두 분의 올해의 작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전문학상과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시는 문학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학상 대문 2020-1호 시인 길공석 선생님께서는 평소 문학 창작에 정진하여 시집 침묵과 침묵의 틈새, 에세이, 하얀 도화지 위의 풍경 등 수준 높은 문학서를 발간하여 대전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와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제32회 대전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문학상 대문 2020-2호 작가 도완석 선생님께서는 평소 문학 창작에 정진하여 희곡집 도완석 창작 희곡집 1, 2, 3, 4 시집 이집트 여행 등 수준 높은 문학서를 발간하여 대전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와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제32회 대전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곡문학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극으로부터 또 소외당하고 또 문학으로부터 약간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만큼 희곡문학에 대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랜 전통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문학에서도 연극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희곡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귀한 상을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잊혀져갈 우리의 전통 문학을 꼭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문학상 대문 2020-3호 시인 김경림. 선생님께서는 평소 문학 창작에 정진하여 시집 오늘날 삐딱하게 살았다, 칼국수에 달이 뜨네 등 수준 높은 문학서를 발간하여 대전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와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제32회 대전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고맙습니다. 저는 76년부터 안성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올해의 작가상 대문 20-5 시인 안시찬. 선생님께서는 시집 달빛 사랑 등 수준 높은 문학서를 발간하여 대전 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며 대전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해오셨기에 이에 올해의 작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권.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도록 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400여 대전문인협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라는 책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올해의 작가상 대문 2020-6호 시인 김수진. 선생님께서는 시집 기억이 추억한다 등 수준 높은 문학서를 발간하여 대전 문학의 위상을 드높이며 대전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해오셨기에 이에 올해의 작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아주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2016년도에 대전 문학에 등단하고 4년 만에 첫 시집인 기억이 추억한다를 출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고요. 일일이 다 감사드리고 싶은데 다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지금 저를 축하해 주러 온 저희 아내, 제가 시인이 될 수 있도록 제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저한테 주면서 계속 제가 또 앞으로 문필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오늘 이 기쁨을 특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문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3회 대전문학상 신인 작품상 김무원 시인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전문학 신인 작품상 대문선 20-9호 시인 김무원.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3회 신인작품상 시 부문에서 무예의 동산, 무궁화, 관음연못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스님께서 그 본산에서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오셨으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께서 항상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문학 신인작품상 대문신 20-10호 시인 김운숙.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3회 신인작품상 시 부문에서 안개꽃 망우석 파도, 연인의 계절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감사합니다. 2020년 올해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2월 달에 목회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게 되었고 이제 다시 20년 동안 적었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면서 또 올해 또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문학 신인작품상 대문신 20-11호 시인 권광순.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신인작품상 시 부문에서 무수동 이야기 등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제가 올해 77이에요. 그러니까 희수라고 그러죠. 금년에 좋은 일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습니다. 장성호 시인께서 저한테 등단에 합격했다고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불현듯 생각한 것이 지금부터 61년 전에 사라호가 우리를 휩쓸고 가던 해에 창덕궁에서 전국 학생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장어는 못하고 차상을 했어요. 그때 저를 호명하던 모윤식 시인의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한데 그에 못지않은 장성우 시인께서 저의 등단 전화를 해줬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그 애들 전통 예절 교육을 하러 봉사하러 다니라고 여기 수년 다녔습니다. 제가 쓴 이번에 그 무수동 이야기는 여기서 한 4km 올라가시면은 내림을 따라서 무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없을 무자, 근심 숫자, 근심이 없는 동네인데 제가 시내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이쪽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을 해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제가 무언가는 좀 써야겠다 해가지고서 자전적 시를 한번 내볼까 했는데 그때 시인이라는 명칭이 하나 붙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 아내가 보내가지고 한번 이번에 등단해봤습니다.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이쪽에 무수동에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안내를 거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학 신인 작품상 대문신 20-12호 시인 김순재.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신인 작품상 시 부문에서 장막, 점은잎 단상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에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한밭백일장을 봤던 학생들처럼 제가 이런 데 나와서 또 백일장 상을 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부족한 제게 시인이라는 직함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를 쓰고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학 신인 작품상 대문신 20-13호 시인 김인호.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신인 작품상 시 부문에서 코로나를 지나는 법 자화상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예, 오늘 수상이 이제 시인으로서 시작인 줄 압니다. 제 시에 대해서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감사함을 우리 홍인숙 시인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이 목사로서 목회하기 바쁜데 또 시를 쓰겠다고 난리를 치는 저를 또 묵묵히 지켜봐준 또 응원해준 그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학 신인작품상 대문신 20-14호 수필가 양선의. 위의 분은 대전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4회 신인작품상 수필 부문에서 대화인 듯 아닌 듯 남아있는 나날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국 문단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대전문인협회 회장 손혁건.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살아온 직업적 삶하고는 상당히 다른 자리에 지금 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좀 뼈끓이게 되는데 계속 가급적이면 글을 쓰고 또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쯤에도 내년에는 이제 마스크 이렇게 벗어 던지고 여기 문인 선배님들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저 우리 문인협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수진 사무처장입니다. 그 옆에는 희곡분과 이사를 맡고 계신 도한석 작가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대전문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은혜 시인이십니다. 번역분과 이사를 맡고 계시는 장성우 시인이십니다. 감사를 맡고 계시는 안시찬 시인이십니다. 오늘 진행에 수고를 해주신 김종윤 부회장이십니다. 이돈주 수석부회장이십니다. 노금선 부회장이십니다. 신미경 시조분과 이사님이세요. 아동문학분과 최정순 이사님, 최중호 부회장님, 시분과 홍인숙 이사님, 문인협회 박향숙 사무차장님, 김종진 부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 우리 김균아 사무국장님, 시분과 오유정 이사님, 그리고 수필분과의 각이천 수필가님, 이렇게 16대 저희 그 임원분들 오늘 오신 분들만 인사를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대전문학!